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구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4월 25일 현재 시간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성 ENG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이, 일단 주가 하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가 하락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을 보호하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600포인트는 버텨주지 않을까 뭐 이런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오늘 2.4%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한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달러가 전고점이죠. 1245원 이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숨고르기 끝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2020년도 초반에 1275원, 1280원, 95원대 이렇게 주가가 이 원화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화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수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 대한 그 수입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딱히 지금 좀 환손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올라간다. 외국인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국내 투자자에서 외국에 이제 미국의 뉴욕 증시, 미주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는 뭐 1100원 가지고 달러를 뭐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1300원, 1250원 있어요. 125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5% 정도 수익을 봤어요. 5% 정도. 근데 바꾸려고 보니까 달러가 올라와가지고 환손실이 나버리는. 그러면은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면은 손실폭이 더 커지는 거고, 수익이 나도 환전으로 바꾸고 보니까 이 달러 가치 대비해서 달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많이 바꿀 수 있죠. 근데 원화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니까 굳이 원화로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기관이랑 금융투자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보여주긴 했는데, 요인들을 보면은 4월 12일 뭐 이거는 정정 공시니까 4월 12일, 13일, 14일, 22일, 25일 이렇게 공시를 연속적으로 했어요. 주가 방어 의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SA 코리아 클린룸 신성 ENG 같은 경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 클린룸 산업이 있어요. 클린룸 산업이 있는데, 원래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문제였지 적자가 나고 있어서 문제였고, 이거는 흑자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흑자가 나고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신성 ENG 실적을 주도를 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거는 클린룸 사업부입니다. 사업부 매출액 대비 3.8%, 이 공시가 4월 12일에 나와줬고요. 4월 13일 공시 보면은 또 LG 디스플레이의 클린룸 공급 장비 1.8% 정도 연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4월 14일 코리아 서키드 다 회사가 다 틀려요. 3.7% 정도 클린룸, 또 클린룸이죠. 그리고 4월 22일 삼성물산 6% 정도, 매출액 대비 6% 정도의 클린룸, 이제 또 클린룸이고, 4월 25일에 SK하이닉스 클린룸이죠. 매출액 대비 1.4%. 이런 식으로 수주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클린룸에 대한 수주만 계속 들어와 주고 있어요. 클린룸 수주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것들은 이전부터 그랬지만 태양광 산업부였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냐, 이게 참 넌센스인데 말이죠. 이전에는 클린룸이
뭐랄까 클린룸 장비의 매출도 살짝 줄긴 했었지만 좀 견고하게 흑자가 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조금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손실이 단기순 손실로 기록이 된 적이 있었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이전에 3월 17일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주요 사업 부분이 클린 환경 사업 부분들이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이 이렇게 있고, 기타 매출이 뭐 이렇게 있다. 근데 딱 봐도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들이 이게 고정비가 높아요. 고정비가 높은데 라인을 정비를 하고 다른 이제 모듈 쪽으로 모듈에서 셀에서 모듈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런데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부가 매출액이 좀 이제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매출액이 더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자, 근데 중요한 것들은 43기, 이게 41기, 2기, 43기가 있습니다. 43기 있는데, 뭐,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은 수주가 계속 이전부터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내수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클린룸 제품, 수출, 내수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은, 수출도 나가긴 하지만, 내수를 더 높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전에는 수출도 높았거든요. 이전에는 뭐 수출도 이 정도로 좀 높았었는데, 지금은 내수가 이전에도 내수가 높았지만, 이전보다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실적이 좀 많이 줄었죠. 42기 대비해서 43기가. 여기 내수도 그렇고, 이거는 설치 공사는 수출이 좀 늘어나긴 했네요. 설치 공사는 늘어났고, 태양광 제품, 이거 봅시다. 태양광 시스템 수출은 거의 없었고 태양광 시스템 봤을 때 42기 대비해가지고 수출도 많이 거의 줄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적자 자재비 빼고 하면 거의 적자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고 이거는 내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치고 상품 같은 경우에서도 수출이 줄었고 수출이 내수가 좀 증가됐고 근데 이제 이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거를 늘어난 것보다 줄어든 게 더 크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도 42기 대비해가지고 좀 수주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기타고, 이 재생에너지하고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 43기 수주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지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수주가 들어온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율공시로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 특허 이후에 자율공시들을 했는데 이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니까 적어도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매출액이 좀 증가되고 수주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적자폭이 이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쁜 소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좀 염려가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양광 산업 부분들이 이 원자재 비용들이 좀 많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적자가 나온다라고 해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적자가 좀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1분기 실적들을 좀 언제 발표를 할까? 그거는 좀 봐야겠죠. 근데 태양광 산업에서도 나쁜 소식들은 아니고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연이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총 3.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건설과 운영 관리 계약을 에키스와 체결을 했다. 그래요. 최근 GS건설과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부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도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수주를 했고, 지난해에는 그린스토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를 강원도 동해시에 건설을 하였다. 그래요. 이게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시차가 좀 있긴 할 겁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하반기고 단기적으로 이 신재생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냐 이런 좀 걱정 어린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선들은 좀 당분간은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좀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실적 발표를 언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 없으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언제나 하는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실적을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기는 좀 더군다나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주에 지금 수급이 거의 막 몰리고 있어요. 몇 종목이 없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몇 종목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 약간 시장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리스크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수로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1분기 실적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들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들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